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바에서의 어레이 처리하는 방법을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마지막에 하나 더 봐야 될 오브젝트들을 배열로 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되면 다음 렉처 머티리얼 제네릭과 컬렉션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하시려면 어레이 같은 걸 사용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무엇을 냈는지 계속 저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어레이를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 다음에 배우실 컬렉션 자료 구조에 대해서도 이해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레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인덱스 0에서부터 원하는 엘리멘트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싶은 것입니다. 첫 번째 인덱스부터 0부터 시작한다는 거 꼭 이해해 주시고 n-1까지의 랭스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덱스 2라고 하면은 세 번째 액세스에서 값을 찾아오는 것이고, 그 어레이의 사용법은 다음과 같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인덱스 2번을 가져와서 사용해도 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제 변수를 이용해서 접근을 해도 됩니다. 인덱스 어레이를 여러분들이 포인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고 레퍼런스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scores라는 어레이는 레퍼런스여서 제로에 해당하는 것이 79, 첫 번째에 있는 거 87, 이렇게 인덱스에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언할 때는 이렇게 인덱스 프리미티브 타입 어레이, 그리고 이게 어레이 변수입니다. 변수, 레퍼런스의 변수가 됩니다. 그리고 랭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프리미티브 타입의 인티저뿐만 아니라 플로트, 더블 같은 것들도, 불리언 같은 것들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new를 사용하면 그때부터 이 어레이 변수를 실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는 사용할 수 없는 널 포인터입니다. 널 포인터, 널이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캐릭터 어레이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 어레이의 값을 쉽게 찾아가는 표현이 이러한 문법을 자바 JDK에서 최근부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scores 어레이에 있는 각각의 모든 엘리멘트를 인테저 변수 score로 넣어서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for 구문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엘리멘트 어레이에 있는 각각의 모든 엘리멘트를 인덱스 스코어를 이용해서 찍어주는 거. 간단한 노테이션입니다. 긴 문장을 쉽게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넘어가고, 어레이에 out of index bound exception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0에서 n-1 이상 저희들이 접근하게 되면은 어레이 인덱스 out of bound exception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리미트 랭스를 잘 찾아서 접근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0 근처에 들어가는 이런 로직이 있으면 오류가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00까지 돼 있으면 100을 빼고 해야 되고, 그리고 어레이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그 어트리뷰트가 있습니다. 점 랭스 하면 기본적인 랭스가 나오게 되어서 이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 이렇게 편하게 오류를 방지하면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레터 카운트 말씀드렸고, 어레이를 나타내는 그 선언하는 방법이 어레이 프리미티브 타입 어레이, 그리고 어레이 변수 이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하고, 프리미티브 타입 변수 그리고 꺽쇠. 저는 이게 더 좋아서 이거를 더 자주 씁니다. 두 개 다 아무거나 가능합니다. 자, 이니셜라이즈 하면서 바로 배열을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객체
자체를 어레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객체 자체를 어레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테저, 플로트, 더블, 불리안, 캐릭터와 같은 프리미티브 타입이었습니다. 그 프리미티브 타입은 오브젝트의 인스턴스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인티저, 불리언, 캐릭터, char 이런 것들은 오브젝트의 인스턴스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레퍼런스가 아닙니다. 이게 잘 전달이 됐나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레이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오브젝트의 인스턴스들을 저장하는 배열을 만들어 보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개 스트링 어레이로 words라는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words에는 5개의 공간이 생기는데 5개의 공간 각각의 스트링의 인스턴스들이 저장될 수가 있습니다. 전달이 됐나요? 그러면 그 스트링 인스턴스 저장된 것에 각각의 스트링은 스트링의 역할을 하는 인스턴스여서 또 다른 스트링의 캐릭터를 저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제를 조금 더 나중에 CD하고 컬렉션에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words를 만들게 되면 words 5개를 만들면 여기 string array words new string 꺽쇠 5개를 만들면 words에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5개가 생기고 이 5개를 가리키는 포인팅하는 reference words가 생겨져 있습니다. 빈 공간 5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빈 공간 5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각각을 가져와서 사용을 하면 아무것도 오브젝트의 인스턴스가 저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이 다 널입니다. 널,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인덱스의 엘리멘트를 가져와서 쓰면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먼저 만들어 놓고 해당하는 인스턴스들을 저장시켜 놓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에러가 난다는 얘기입니까? 안 난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하면 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하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덱스 제로의 자리에 friendship, 두 번째 자리에 loyalty, 세 번째에 honor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왜 차이가 있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 전에 프리미티브 타입에서 어레이를 인덱스로 만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예를 들어 인테저 어레이 5개 랭스 만들었으면 기본값이 제로가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오브젝트의 어레이를 만들면 기본값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다 빈 공간 널 채워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전달이 됐나요? 그 다음에 똑같이 그 스트링 어레이를 내용을 선언하면서 어레이를 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덱스 벌스의 랭스는 4개짜리 스트링 어레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레이드 이그젬플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레이드 레인지 어레이 이그젬플을 보면은 여기 이그젬플에 그레이드를 담는 어레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레이드 어레이 소문자로 그레이드라는 어레이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레이의 오브젝트를 담는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선언을 하면서 각각을 첫 번째 엘러멘트, 두 번째 엘러멘트 해서 여기까지 담았습니다. 그럼 몇 개 담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12개 남았죠? 12개. 12개를 담았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그레이즈에 엘리멘트에 해당하는 것을 레터 그레이드라는 로컬 변수로 담아서 프린트 아웃을 해본 겁니다. 프린트 아웃을 하면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저장한 순서대로 이 각각의 그레이드가 적혀져 나옵니다. 그레이드 클래스 자체를 보겠습니다. 그레이드 클래스에는 네임하고 로어 바운드가 있어서 스트링하고 인티저를 저장하고 있는 클래스입니다. 여기에 toString이 있고 getName이 있고 toString의 이름하고 그레이드의 범위를 나타내는 숫자를 같이 적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그레이드를 저희들이 그 그레이드의 오브젝트를 담는 엘리멘트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단순한 예니까 넘어가고 이제 다음 번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CD 컬렉션 이그젬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예제를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세대 CD하고 CD 컬렉션. 먼저 CD. CD는 CD 컴팩트 디스크를 표현하는 클래스입니다. 저희들이 컴팩트 디스크를 표시하고 싶다고 해서 타이틀, 아티스트, 코스트, 그리고 트랙을 스트링, 더블, 인티저 이런 것 가진 CD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원하는 걸 만드는 걸 하실 수 있을 것이고, CD 컬렉션. CD 컬렉션은 CD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겁니다. CD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거. CD 컬렉션 클래스 안에는 필드 멤버 베리어블로 뭐가 있죠? CD의 어레이가 있습니다. CD의 어레이가 있어서 이 친구는 CD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 어레이 변수에 CD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몇 개가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낸 상태 변수를 카운트라고 만들었고, 그리고 토탈 코스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CD 컬렉션을 만들면 어레이의 랭스가 몇 개죠? 100개입니다. 100개짜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애드를 시키면 타이틀, 아티스트, CD 한 장의 가격, 그리고 CD에 트랙이 몇 개 있는지를 파라미터로 받아가지고, 자, 여기서 하는 일이 뭘까요? 지금 담고 있는 CD 컬렉션의 랭스가 가득 찼다면 무슨 말인지 전달이 되나요? 이게 지금 몇 개의 CD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상태 변수여서, 이거는 고정된 어레이 랭스 리스트 어레이죠. 요거는 고정된 어레이의 랭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득 차면 더 이상 넣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더 사이즈를 증가시키고 싶은 겁니다. 가득 찼을 때. 그래서 가득 찼으면 사이즈를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CD를 하나 만들어서 가장 마지막 번째에 해당하는 카운트의 어레이의 인덱스에 새로운 CD를 담아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인크리스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인크리스 하는 부분을. 자, 인크리스 하는 데 가면 이 템프라는 것을 새로운 CD 어레이
변수로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데 있어서 랭스를 어떻게 했죠? 기존의 랭스, 정해진 랭스의 2배를 했습니다. 처음에 100이었죠. 그러니까 다음번째 증가될 때는 100에 두 번째 하면 이게 200 랭스의 어레이가 될 겁니다. 200 랭스의 어레이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 친구는 로컬 베리어블입니다. 요 함수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로컬 변수입니다. 전달이 되나요? 만약에 요거를 그냥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지나가게 되면 이 친구는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배울 스레드에서 배울 가비지 컬렉트가 되어서 이 친구는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되는데 사라지게 하고 싶지 않죠. 다시 공간을 늘려서 저장하고 싶잖아요. 사용하고 싶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예전의 것에 요것을 지금 클래스 필드 베리어블에 연결을 시켜줍니다. 자, 요 작업이 무슨 작업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요 작업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없잖아. 진짜 없어. 없어서 그냥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예전에 없이 그냥 한번 해봅시다. 자, 그 예전에 100개짜리가 있었죠. 100개짜리. 100개짜리에 0에서부터 99까지 어레이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0에서 200까지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전에 있는 메모리 주소를 없애버리고 이거를 컬렉션이라는 것이 요걸 새롭게 가르치도록 레퍼런스를 바꿔준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 있던 100개짜리는 이거를 가르치고 있는 변수가 없어졌죠. 그럼 나중에 가비지 컬렉트 돼서 없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전달이 됐나요? 예전에 100개짜리 있었고 200개로 늘렸고 새로운 주소 공간이 생겼는데 컬렉션이라는 것은 지금 CD 컬렉션 안에 있는 어레이 변수죠. 이 친구가 예전에는 위에 걸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걸 끊고 새로운 200개짜리로 옮겨서 요걸 가리키도록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전에 100개짜리의 내용을 새로운 200개짜리에 다 채워놓고 나머지 100개를 가용한 공간으로 남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전달이 됐나요? 개념적으로. 처음 100개짜리의 내용이 나중에 200개짜리에 100개짜리의 내용으로 다 카피가 되어서 내용은 여기에 새로 카피가 되었고 예전에 이 100개짜리는 없어지게 됐어요. 응? 그렇지. 없어지는 거지. 없어지는데 내용을 새로운 공간에 다 카피를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이 과정이 바로 이 과정입니다. 자, 요게 예전의 내용을 새로운 곳에 옮기고 그리고 새로운 곳에 200개짜리를 가르치도록 컬렉션이 템프에게 레퍼런스를 저장시켜 주면 되는 겁니다. 컬렉션이 이제 템프를 가르치도록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이거 만약 이게 없으면 로컬 변수에 작업한 게 로컬 변수에서만 영향이 있고 이 함수가 지나가면 템프는 없어져 버리지. 여기까지만 하게 되면 템프의 로컬 변수에 만들어져 있는 것에만 영향을 끼치고 이 함수가 끝나면 템프는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곧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템프를 가리키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템프를 사용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자바 버추얼 머신 입장에서는 템프는 없어져야 되는 존재죠. 메모리 리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비지 컬렉트 되게 돼 있습니다.
71번 컬렉션하고 73번의 컬렉션은 요때 73번째부터 달라지게 되는 거지. 달라지게 되는 거지. 같은 변수가 다른 곳을 레퍼런스 하게 시작되는 겁니다. 73번째 라인에서부터. 아니, 가비지 컬렉션 돼서 더 이상 사용 못하게 없어집니다. C 언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템프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은 것이 있으면 C에서는 개념적으로 그 C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free라는 명령을 해줘야 됩니다. 명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이, 디자인하는 사람이 더 이상 템프가 로컬 변수에서 만들어졌는데 더 이상 사용하는 곳이 없으면 free를 해줘야 됩니다. 꼭. 근데 자바에서는 이 free 작업을 가비지 컬렉터가 자동으로 알아서 해줍니다. 자동으로 알아서 주기적으로 메인 스레드에서부터 레퍼런스 연결이 끊어져 있는 이런 로컬 베리어블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메모리 반환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건 나중에 스레드 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프리 작업을 C에서는 해야 되는데 자바에서는 하지 않아도 된다. 바로 이 작업을 해야지만 새로 2배로 확장한 컬렉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달이 됐나요? 자, 모든 것이 레퍼런스로 움직인다는 게 이해가 되나요? 자, 여기서 보시면 예전에 컬렉션에 0에서부터 99까지 100개짜리의 리스트에 레퍼런스만 여기로 옮긴 겁니다. 요거 하나는 CD 하나에 요거 하나는 CD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CD 하나 가리키고 있는 것을 템프에서도 똑같은 곳을 가리키도록 옮긴 겁니다. 자, 이게 이해가 됐나요? 새로 CD를 만든 게 아닙니다. 새로 CD를 만든다고 했으면은 여기서 new CD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만들어져 있는 CD의 레퍼런스만 똑같이 가리키도록 템프의 CD 번째의 어레이의 인덱스만 바꿔준 거죠. 인덱스의 내용만 바꿔준 겁니다. 그리고 컬렉션을 바꿔준 거고. 자, 이게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자,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CD를 이렇게 CD 컬렉션을 만들고 이 CD 컬렉션을 사용하는 게 튠즈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간단한 거. 그래서 이 CD 컬렉션, 튠즈는 CD 컬렉션을 사용하는 테스터 드라이버입니다. 컬렉션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CD들을 여러 개 넣어서 한번 찍어 보십시오 하는 겁니다. 실행해 볼게요. 튠즈. 자, 이렇게 CD의 리스트를 찍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거는 CD 컬렉션의 toString 함수에서 포맷을 스트링 포맷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하기 때문에 이 모양으로 CD의 컬렉션이 찍히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어레이의 중요한 내용이 다 설명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new를 하면은 자바에서는 힙이라는 메모리 영역에 새로운 메모리 공간을 할당합니다. new를 하지 않으면은 기존에 돼 있는 것을 그대로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new를 하면 새로운 객체의 인스턴스가 메모리를 잡아서 할당이 됩니다. new를 하면. 그 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는 다 assign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ssign 하는 거.
플러스 이거 안 배웠나? 이거는 자기 자신에게 더해서 어사인하는 이것의 간략한 표현 방식. shortcut, shorthand notation. 이거랑 같은 겁니다. 두 개 같은 겁니다. 자, 여기 CD 컬렉션에서 보자. 처음에 100으로 했죠. 100개로 했죠. 이거를 만약에 2개짜리로 해도 작동할까요? 안 할까요? 될 겁니다. 튠스 작동하죠. 그 다음에 2개짜리였으면은 중간에 객체의 랭스가 어레이의 랭스가 증가가 됐을 겁니다. 계속 여기에 2개 이상 넣었죠. 4개를 넣었죠. 그렇기 때문에 2개, 4개 이렇게 2배씩 증가가 됐을 겁니다. 6개까지 들어갔죠. 6개까지. 자, 그 다음 것을 이제 하겠습니다. 다음 렉처 머티리얼. 튠스. 그 다음 렉처 머티리얼 하기 전에 조금 더 할 게 있습니다. 커맨드 라인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거 다시 잠깐만 설명드리면 여기 argus에 커맨드 라인이 저희들이 주는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질문을 하셨는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 어떤 용도로 쓰느냐, 스캐너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냐. 결과적으로는 같게 되는데 좀 더 편리하게, 이게 더 편리하게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프로젝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간단한 3분의 1씩 가위바위보 내는 거 하고 조금 다른 확률로 가위바위보 내는 거 2개를 대결시키는 숙제가 있었죠. 거기에 보면은 제가 그 2개를 클래스 이름을 그 로직 안에 넣어놨을 겁니다. 컴파일 할 때 그게 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들어져 있지 않고 제가 실행할 때 어떤 클래스를 사용할지를 이 친구를 이용해서 전달해 줄 수 있겠죠. 전달이 됐나요? 무슨 말인지 전달이 안 됐나요? 스트링의 값이 클래스의 그 로직 안에 들어 있잖아요. 패키지 닷 클래스 이름. 그래서 바이어스 가위바위보하고 페어 가위바위보 2개를 제가 스트링으로 넣어놨죠. 로직 안에. 근데 그거를 로직 안에 넣지 말고 제가 실행할 때 팀 첫 번째 것과 팀 두 번째 것의 가위바위보를 스트링으로 아규먼트를 넘겨가지고 팀 첫 번째 거하고 팀 두 번째 거를 대결을 시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그게 더 편할 때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직접 그 스캐너로 치는 것보다 그렇게 하면 손쉽게 비교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전달이 됐나요? 그거는 그 다음에 일단 그 숙제 그 그룹 프로젝트를 계속 해보시고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용도로 커맨드 라인에 스트링 어레이를 받아오면 된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 숙제에는 이렇게 돼 있죠. 스트링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숙제 기본 구조가 나갔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 랭스가 1보다 크면, 즉 2 이상이면, 2 이상이라는 얘기는 2개의 파라미터가 넘어온다면
argues의 첫 번째 거를 여기다가 놓고 두 번째 거를 여기다가 놓고 만약에 제가 파라미터를 안 주었으면은 이거를 바로 쓰면 될 겁니다. 이거를 바꾸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는 것을 테스트를 하면 컴파일을 다시 할 필요 없이 그냥 만들어진 클래스에 뒤에 파라미터만 바꾸어서 팀 1과 팀 2를 대결시키고 팀 2와 팀 4를 대결시키고 등등등 해서 팀 마지막 두 팀을 대결을 시킬 수 있겠죠. 이거는 각자 팀별로 패키지 이름이 다르게 제가 받으면 되지. 그렇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땡큐. 자, 그러면 요거 간단한 예제를 한번 찍어 볼게요. 간단하니까. 이게 왜 에러가 나지? 이거는 넷빈즈가 컴파일이 늦어서 그런데 제가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냥 널로 선언하면서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실수가 있었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빌드 클래시스로 아니지 렉처 7 머티리얼의 프로젝트에 빌드의 클래시스로 가면 cd 보이나요? 자바 실행할 때 패키지 이름 오케이 땡큐 패키지 이름 점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 이렇게 하면 되죠. 패키지 이름 닷 클래스 이름 이렇게 하면 되죠. 그 패키지 숙제할 때 이렇게 하는 거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패키지 1, 패키지 2 클래스 이름 각각 그냥 찍혔죠. 근데 제가 예를 들어 이걸 실행할 때 팀 1에 여러분들이 만든 RSP 플레이어의 이름이 my 이거였고 팀 두 번째에서 낸 것이 이거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두 개의 파라미터가 스트링 두 개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스트링 두 개를 입력해서 바로 실행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팀 1하고 팀 2의 가위바위보 구현을 비교시킬 수 있는 로직이 진행이 될 수 있겠죠. 어레이 하나에 띄어쓰기? 띄어쓰기가 하나 되면 인덱스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띄어쓰기 단위로 자릅니다. 그러면 로직을 바꿔야 됩니다. 로직을. 만약에 이렇게 공백을 없이 넣으면
예를 들어 공백 대신에 내가 세미콜론을 해서 넣으면 전체 하나를 스트링 제로 인덱스의 첫 번째 스트링으로 간주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려면 제로의 스트링을 받아서 세미콜론으로 잘라야 돼요. 자르는 로직이 들어갑니다. 그거는 토큰 같은 걸 만들어서 컴마로 자르거나 세미콜론으로 자르거나 이런 것을 잘라서 하는 로직이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여기 안에. 기본적으로는 공백. 혹시 커맨드 라인 질문? 없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제가 숙제 샘플 앤서를 다 올렸는데 거기 마지막 숙제 네 번째 앤서 올린 것을 보시면 제가 텍스트 파일 실행하는 것을 BAT 배치 파일로 만들어 놨습니다. 텍스트 파일. 거기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레이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쉽게 해줄 수 있게 하도록 위해서 Variable Length Parameter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자주 쓰지는 않는데 조금 저희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편의를 위해서. 예제를 보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에버리지 같은 거를 42, 69, 37 이렇게 하면 인덱스 어레이 인티저를 3개 받는 거죠. 3개. 근데 꼭 3개 에버리지만 할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5개, 6개 여러 개 에버리지를 할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은 기존의 방법대로라면 에버리지의 함수에 여러 함수가 로딩 되어 있어야 되겠죠. 오버로딩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인티저 3개짜리 받는 거, 4개짜리 받는 거, 5개짜리 받는 거 굉장히 불편하겠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가변 변수 파라미터가 제공이 됩니다. 자, 예제를 보시면 되는데, 자, 밑에 있는 것처럼 int list로 하면은 인티저를 여러 개를 넣으면 모두 다 요 함수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인티저 여러 개 넣은 것을 묶어서 리스트라는 어레이, 인덱스 어레이로 만들어 가지고 함수가 실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해 주는 표현입니다. 자,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에버리지 같은 것을 하려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요게 프리미티브 타입, 그리고 요게 어레이의 이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레이의 이름. 그래서 어레이가 들어온 것처럼 저희들이 작업을 하면 됩니다. 꼭 프리미티브 타입뿐만 아니라 오브젝트 타입도 여기에 들어가도 됩니다. 오브젝트 타입을 그레이드를 여러 개 파라미터로 넘기면 그레이즈라는 것으로 저희들이 받게 됩니다. 이게 꼭 가변 변수가 이제 그것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파라미터에 더블 인티저 스트링하고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가변 변수 더블 넘스를 넣어주면은 여기에서는 더블 여러 개 있는 것이 하나로 묶여져서 넘스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인티저, 두 번째는 스트링,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후부터 더블이 있는 것이 몇 개라도 넘즈가 되는 겁니다. 어레이가 되는 겁니다. 어레이 레퍼런스, 어레이의 레퍼런스가 됩니다. 가장 가변 변수의 파라미터는 가장 어디에 있어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함수 파라미터의 마지막에 있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몇 개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중간에 있으면 어디까지 끊어서 다음 어느 파라미터로 옮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도 가장 마지막에 있어야 될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컨스트럭터에도 저희들이 가변 변수를 넣을 수 있습니다. 컨스트럭터에도 가변 변수를 넣을 수 있습니다. 생성자에도 family 자, 이렇게 되면은 패밀리 클래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스트링을 여러 개 받을 수 있어서 그거를 어레이로 받아 가지고 names라고 저희들이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예를 들어서 자, 이걸 카피해서 여기에 바로 테스트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family fm은 new family 되는데 컨스트럭터에 들어가야 될 게 스트링을 넣으면 되죠. 근데 몇 개라도 넣어도 되는 겁니다. 몇 개라도. 전달이 됐나요? 컨스트럭터에 보시면 스트링을 넣게 되어 있는데 가변 변수 파라미터가 있어서 몇 개라도 넣어도 되는 겁니다. 즉 가족 4인 가정이면 엄마 아빠 아들 딸 mom 1 dad 1 좋은 이름이 생각나면 John 또 영어 이름 고갈 메리 이렇게 이게 패밀리 1 되겠죠. 이제 패밀리 2는 3인 가정이라고 해봅시다. 아들 1명 아들 이름 루크 아빠 이름 아빠 2 엄마 이름 이렇게 자 이렇게 컨스트럭터를 스트링을 여러 개 넣어도 요거 하나의 컨스트럭터를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가변 파라미터가 없다면 4개짜리 만들어야 되고 3개짜리 만들어서 여기에 선언이 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불편하죠. 그거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가변 변수 파라미터.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질문. names가 members에 어사인이 되겠지.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클래스 자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니까 FM 내에 멤버스가 따로 있고 FM2에 멤버스가 따로 있는 거지. 전달이 됐나요? 이 친구는 4개짜리 가지고 있고 이 친구는 3개짜리 가지고 있고. 전달이 됐나요? 이렇게 되겠지. 잠깐만. FM에 이거는 별로 좋진 않지만 그 예제 설명을 위해서 그냥 지금 내가 내 클래스 내에서 작업하고 있으니까 프라이빗 변수도 접근할 수 있죠. 프라이빗 변수를 접근해서 이거의 랭스를 가져올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거를 FM2로 바꿔야 되겠네. family run. 띄어쓰기를 콜론으로 해서 표시를 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4명, 3명 이렇게 된 거죠.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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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이렇게 전달이 됐나요? 질문 아까 전에 가변적으로 크기를 아니 계속 바뀌는 거지. 이거는 4개짜리 사용된 거, 이건 3개짜리 사용된 거잖아. 호출할 당시에만 가변적으로 선택이 돼서 사용되고 다시 다음에는 또 다르게 가변적으로 사용되고. 근데 만약에 그 스트링 두 개 인트 생기면 스트링과 인트를 유동적으로 바꿔줄까요? 스트링 두 개. 정말 똑똑하다. 그거는 그 제네릭 타입에서 됩니다. 제네릭 타입에서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해한 것을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은 다음 강의 자료 제네릭 그 컬렉션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네릭에서 그게 됩니다. 제네릭 타입. 다음 강의 머티리얼의 제네릭 타입을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쉽게 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또 질문. 자, 그 다음에 2차원 어레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원 어레이. 자, 2차원 어레이 아니 이거 뭐야? 이게 색깔이 안 좋아서 빠져버렸는데 이게 사각형 칸이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1차원 어레이는 이렇게 순서대로 저희들이 인덱스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인덱스를 넣을 수 있습니다. 어레이가 첫 번째 한 단위로 돼 있고, 이제 두 번째 차원을 늘리면 여기서는 진짜 잘 안 보이네. 2차원으로 매트릭스 형태로 생깁니다. 그래서 사각형 매트릭스 형태로 엘러멘트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디멘전을 3차원도 똑같이 하면 되는데, 이제 초기화 할 때 조금 주의해야 할 것하고, 그리고 레퍼런스처럼 작동된다는 것만 2개를 잘 이해하시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설명을 계속 드려볼게요. 자, 2차원이라고 표현할 때는 2개를 써줍니다. 2개. 그리고 12개, 50개. 이렇게 되면 12 by 50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0에서 11 곱하기 0에서 49 만큼의 엘러멘트가 생긴 겁니다. 전달이 됐나요? 그럼 이 친구는 그것을 가리키는 레퍼런스입니다. 레퍼런스. 이거 전체를 가리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에 그 엘러멘트 자체를 접근하고 싶으면 이렇게 3번 인덱스 3, 그러니까 4번째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7번째 해당하는 것 6, 이런 식으로 값을 저희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조금 쉬운데 조금 더 이해할 게 레퍼런스 개념이 여기에 차원별로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요게 2차원 어레이를 나타내는 레퍼런스입니다. 요렇게 선언이 되어 있다면 전달이 됐나요? 요거는 뒤에 꺽쇠 2개를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인티저를 찾아내도록 하는 2차원 어레이의 레퍼런스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요거를 꺽쇠 2개를 붙여서 원하는 인덱스를 0에서 n-1을 주의해가면서 5, 12 하면 인티저 하나가 튀어나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디멘전에 해당하는 5자리를 찾아내면 이 친구는 뭐가 되겠습니까? 다섯 번째 열을 가리키는 인티저 어레이가 나옵니다. 인티저 어레이가 나옵니다. 어? 1차원 배열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다시 1차원 배열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나요? 요거를 이해하시면은 같은 식으로 3차원도 똑같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테이블에 5를 가져오라고 하면은 다섯 번째 로우, 행열, 로우에 해당하는 인덱스 어레이가, 인티저 어레이가 다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인티저 어레이 다른 걸로 선언을 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면 좋겠네요. example 나오는 거 한번 봅시다. 2D array.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첫 번째 디멘전부터 가야지 다음 번째 걸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전달이 됐나요? 그렇지. 지금은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 디멘전을 정하고 그 다음 걸 찾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뒤에 있는 그 행을 접근하지 말고 열에 해당하는 것만 따로 모으려면 다른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전달이 됐나요?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실행을 먼저 시켜볼게요. 이번에 숙제가 어레이에 관련된 숙제 문제 2개를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매트릭스를 트랜스포즈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이해하시고 하면 금방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게. 매트릭스를 트랜스포즈, 행렬을 바꾸어서 나타내는 거. 예를 들어서 5, 10 인티저 어레이를 만들었습니다. 테이블은 5, 10 인티저 어레이입니다. 자, 그래서 테이블의 length 하면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무슨 값일까요? 5 나옵니다. 5 이해가 되나요? 5 나옵니다. 5 자, 이걸 첫 번째 거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요 로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 로직으로. 요거의 랭스를 하면은 이게 몇 개까지 요게 되느냐의 문제죠. 첫 번째 거가 몇 개까지 되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0에서부터 어디까지? 4까지 갈 수 있으니까 5개. 그러니까 요거의 랭스는 5. 그러니까 모든 로우에 대해서 small row가 로컬 베리어블, 움직이는 베리어블, 그리고 중첩된 폼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본 예제에는 이게 중괄호가 빠져 있는데 중괄호를 넣는 습관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칼럼. 자, 여기서 요 로우에 요거는 이제 뭡니까? 요까지 하면 10이죠. 요까지 하면 10인데 요까지 하면은 뭡니까? 인티저 어레이입니다. 인티저 어레이가 로우에 해당하는 것에 인티저 어레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인티저 어레이 랭스 10 변수가 되는 겁니다. 전달이 됐나요? 요거는 인티저 어레이 랭스 10으로 선언된 것과 같은 변수가 요게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거의 랭스, 모든 칼럼에 대해서 로우하고 칼럼을 10을 곱하고 칼럼을 더해서 만들 수 있겠죠.
row에 10을 곱하고 컬럼에 값을 더해서 값을 저장시켰습니다. 그거를 똑같이 프린트아웃을 한 겁니다. 프린트아웃. 소다 서베이, 이거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예제에서는 간단한 어레이, 2차원 어레이 사용할 수 있는 예제를 쓰고 있는데, 이런 스코어 값이 있습니다. 스코어 값. 보통 이런 것들을 텍스트 파일에서 읽으면 되겠죠. 나중에는 이걸 텍스트 파일로 이런 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그 홈워크에서도 텍스트 파일 2개 읽어서 비교하는 홈워크 있었죠. 그런 것처럼 텍스트 파일 읽어서 요거를 저장할 수 있는 걸 바꿀 수 있는데, 지금은 여기에 코드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스코어의 length, 이거는 몇 개가 될까요? 4개가 될 겁니다. 4개. 그 다음에 첫 번째 제로의 length, 이거 개수 세면 되죠. 이거 개수 아마 뭐 10개 같습니다. 요거 개수를 열심히 세면 되겠죠. 10개. 그래서 편의상 소다하고 인티저의 값을 저장할 로컬 썸을 저장할 인티저 어레이를 각각의 개수만큼 만들 수 있겠죠.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 그런 다음에 소다하고 펄슨을 다 움직여가면서 모든 엘리멘트를 여기에 접근을 시키면서, 자, 소다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소다에 해당하는 엘리멘트의 값을 계속 서메이션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펄슨에 해당하는 게 있으면 펄슨에 해당하는 것을 서메이션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row sum, column sum을 하겠다는 얘기죠. 전달이 됐나요? 소다가 나오면 소다에 해당하는 모든 펄슨의 값이 여기에 소다 어레이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소다 썸 어레이에. 펄슨이 나오면 같은 펄슨에 해당하는 소다에 상관없이 모든 값이 여기에 합쳐져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다 개수만큼의 인티저 어레이, people 개수만큼의 people sum 어레이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걸 하면 각각의 합이 나오겠죠. 합. 자, 이거 여기서 에버리지로 나누었어요. 여기 뒤에 보시면은 people하고 소다의 개수만큼 나누어 가지고 프린트 아웃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전체의 합의 평균이 여기에 3.2가 되는 거고, 요거의 합의 평균이 2.6이 되는 거고, 요 친구들의 합을 계산해서 평균을 계산한 게 4.2, 요 친구들의 평균을 계산한 게 1.9, 이렇게 저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1에서부터 10까지 있는데 3, 2, 3, 1 3, 2, 3, 1 더하면 얼마죠? 9. 9를 4로 나누면 2.2. 이게 바로 그 첫 번째 사람의 평균이라는 거고, 두 번째 4, 4, 5, 1 마찬가지로 하면 3.5. 이렇게 이거에 대한 그 저희들의 그 평균을 각각 다 계산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 로직을 이용하면. 여기까지 어레이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다 말씀을 드렸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질문이 없으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다음 자료를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연결이 된 범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이고, 이거
제목을 잘못 썼네. 자, 이번 자료는 자바 파운데이션 책의 뒷부분에 여러 챕터에 걸쳐서 있는 것이 너무 길어서 파워 자바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파워 자바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네릭이 왜 필요한지만 설명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릭이 왜 필요한지만 설명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라는 클래스가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것을 넣을 수 있다고 해봅시다. 제가 여기에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박스, 패키지 이름, 패키지는 자바 애플리케이션 1 패키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박스 하나 만들 수 있겠죠. 박스에는 오브젝트를 하나 내가 간직하고 싶은, 나만이 보고 싶은 오브젝트를 담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박스를 만들 때는 오브젝트를 받아서 세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박스를 생성하는 로직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만약에 가지고서 사용을 하고 싶다면 get 오브젝트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오브젝트를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찾아내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전달이 됐나요? 이 박스는 오브젝트를 담고 있습니다. 오브젝트는 어떤 클래스이죠? 최상위 클래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클래스들이 기본적으로는 가장 위쪽에 오브젝트 클래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장 최상위 클래스가 오브젝트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스는 어떤 클래스의 레퍼런스 인스턴스도 다 담을 수 있는 일반적인 박스입니다. 여기까지 전달이 됐나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가끔 이렇게 굉장히 일반적인 박스 말고 원하는 특별한 박스를 만들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링을 담는 박스를 만들고 싶을 때도 있고, 아니면은 스트링 말고 또 특별한 그레이즈 같은 걸 담을 수 있는 박스를 만들고 싶기도 하고, 또는 그레이드 같은 CD 같은 걸 담는 박스를 만들고 싶기도 하죠. 그럴 경우가 있죠. 만약에 스트링을 담는 박스를 만들어야 된다면 이렇게 사용할 겁니다. 이렇게. 박스 사용할 때 제가 스트링을 담고 싶다면은 자, 이렇게 하면 이 친구는 스트링을 담은 박스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박스에 담은 것을 사용하고 싶으면은 get object에서 사용을 하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오브젝트가 나오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제가 넣은 것은 스트링을 넣었죠. 그래서 스트링으로
타입 캐스팅을 해야 될 겁니다. 스트링을 사용하고 싶다면, 스트링을 넣은 걸 빼고 싶어서 사용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잘 만들어도 아무 문제는 없는데 여기서 조금 더 위험성이 있는 것, 어떤 위험성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잘못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여기에 박스 넣은 것이 마이 네임인 게 확실해서 제가 바로 스트링으로 캐스팅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박스를 제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걸 받은 사람은 이 박스를 보고 get object를 할 겁니다. 그러면 오브젝트가 나오는 것을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스트링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고, 그 오브젝트를 스트링으로 캐스팅할 수도 있고 CD로 캐스팅할 수도 있고 다른 클래스로 캐스팅할 소지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사용하면 일반적이어서 좋기는 한데, 여기에서 넣은 것이 어떤 클래스인지를 컴파일상에 알려줄 방법은 없습니다. 전달이 됐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제네릭 타입이 도입이 됐습니다. 제네릭 타입은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좀 더 쉽게 저희들이 이런 작업들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법적인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그렇게 해도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많은 라인들을 몇 라인으로 줄여서 저희들이 만들 수가 있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처럼 박스에 제네릭 타입 키를 넣어서 여기에 제네릭 타입의 T를 넣어 가지고 이 타입이 스트링을 담을 것이 될 건지 인티저를 담을 것이 될 건지를 저희들이 선택해서 저희들이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제네릭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레이를 잘 이해를 하시면 제네릭을 또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네릭을 잘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 컬렉션의 손쉬운 자료 구조들을 저희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 출석 용지에 날짜 이름 써서 내주십시오.